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김성동 전 새누리당 의원, 정장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저 여권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윤상현 특보 친박계 대선 후보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친박 주자론에 정면 대응을 자제한 김무성 대표. 그 대신에 국민공천제 추진 TF를 소집했습니다. 당 대표가 실무 단위인 공천 TF를 주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친박계가 반대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외견상으로는 야당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친박계를 겨냥한 뉘앙스.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국민들께 공약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거리가 먼 반개혁적, 반혁신적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은 면전에서 김무성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안을 못 박아 최후 통첩을 던진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문제를 포함해서 국감을 전후해서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드려야 될 때가 왔다. 뇌관은 공천 지분과 맞닿아 있는 전략 공천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특정 후보를 내리꽂는 전략 공천이 어려워지는데 이 지점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친박 대선 후보론을 계기로 다시 표출된 계파 갈등. 공천 지분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네,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나 더 이상 할 말 없다. 당대표로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마이웨이를 주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성동 의원.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12년 대선에서 여야가 다 공약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이번 1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약속을 했고요. 네. 우리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선거가 여러 가지 선거 과정 절차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서청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여야가 동시에 실시돼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또 지금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이른바 이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네. 또 어제 이제 야당의 그 소위 혁신안 네. 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약간 물을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친박 비박 간에 또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 간에 무슨 권력투쟁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입장 차이는 물론 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그 당시부터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어떤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설마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 실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회의론도 계속 있었죠.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 시행의 어떤 관건, 시행의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네. 어떤 정략적인 무슨 배경을 갖고 하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의를 따르겠다.
중위가 그렇게 이제 모아지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떤 그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그 그래요? 중위, 그 중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야당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뭐 역선택이라든가 뭐 비용 문제 등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네. 이것을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다시 이것을 하기에는 그 제 생각입니다만은 또 새로운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예. 어려움이 많아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는 조건으로 이걸 하겠다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는 제가 또 여야 지금 환경적으로 봐도 좀 이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 상황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은 야당 상황을 감안할 때 포기하거나 아니면 새누리당 독자적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도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네, 물론 그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는 새누리당의 어떤 하나의 그 굉장히 그 국민에게 이미 기공약한 약속한 그런 명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내지는 그 취지에 준하는 그런 그 국민 공천제의 시행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와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국민공천제가 약간 또 뉘앙스도 다르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애초에 주장한 취지대로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그것대로 어쨌든 새누리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 만능은 아닌 게 제가 예. 볼 때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동안 이 조직을 관리해오고 또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흔히 말해서 지금 이 정치권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점도 굉장히 있는 등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선거 제도 또 이 공천 방법을 놓고 선거에 임박해서 꼭 시간에 쫓기듯이 일부러 이 논의를 몰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때부터 공약이고 양당의 대표가 이미 약속한 그런 그 공약인데 이것을 그때도 이미 그런 게 다 검토가 됐던 겁니다. 이런저런 제도를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거다고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이제 그 이미 검토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논쟁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앞으로 어쨌든 이게 선거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다룰 또 이 숙제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밖에도 지금 이 선거구 숫자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꼭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그 선거 관련 이 논의들이 좀 진전이 되면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정찬 본부장. 네. 김무성 대표 지지율과 이 정당 지지율 관계를 어제 윤상현 정무특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그 지지율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한 주 전에 이 사이 악재를 맞아서 이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건 있습니다만은 이 여당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만큼 주목 효과를 누리면서 이 여야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약 2배 정도 되는 40%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내외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지지율이 높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집권당 대표의 지지율이라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누구보다도 여권 내 인물 중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권당 대표이거니와 또 다른 경쟁적인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20%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결코 낮지 않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새누리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어떤 그 총선거를 앞두고 뭐 공천에 있어서 집권당 대표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양상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윤상현 정무특보의 발언이 뭐 내용과 상관없이 좀 부적절했다. 대통령 특보로서는 뭐 그런 얘기들은 여권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대선 후보 지지율, 뭐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과 야권의 그 이 세 사람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친 것하고 비교하면 지금 뭐 이 김무성 대표가 1등 한다고 해서 이게 대세론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지적들은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김무성 대표가 대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야권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하면 거의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한 가운데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 이 여권 내의 경쟁자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연 김무성으로 이 정권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런 공격적인 네. 그런 이 견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지지율은 대표로서의 누리는 정도의 지지율이다. 우선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권 입장에서는 뭐 총선도 다가오고 더 나가서 대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다소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이 친박계와 비박계 간에 무슨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윤상현 의원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좀 당의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정무특보라는 직책도 그렇고 또 시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그 중에 귀 담아 들어볼 부분은 이제 그 총선이라는 큰 하나의 그 분수령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아마 대권이라면 대권이랄까 이후에 대선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배 본부장님 말씀처럼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냐, 높냐 낮냐를 운유할 때는 아니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란 것이 어떤 참고의 지표는 된다고 봅니다. 민심의 저류 수복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추세이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의 대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뭐 다른 집사정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과거에 이 친박과 비박, 특히 이제 그 친박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를 본다면, 또 그리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다 뻔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견제심리 같은 것이 발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투쟁은 아닐지 몰라도 예.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지 우연히 나온 실수는 아니다. 이런 거 나가면 어떻게 되는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특보인데. 그래요. 예, 제 생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배종찬 본부장 조사 얘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번에 다른 조사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조사 있었죠. 이게 지금 국감의 그 신동빈 회장 오늘 국감 증인 출석해서 발언한 부분과 관련된 건데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동빈 회장이 출석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주간항구 의뢰를 받아서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3일 국감 기간인데요. 네.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 1000명이었고요. 이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9%였고요. 네. 이 질문 내용은 의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상당히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 비판과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가족들 간의 불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정언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또 예상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사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롯데그룹이 이 지난 5월 조사에서는 1.3%인데 물론 큰 비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오른 1.5%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누구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신동빈 회장의 어떤 이미지가 0.4% 0점대에서 1.3%로 급상승한 점입니다.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걸 수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 이미지가 좀 상승했다 그런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적극적인 모습 자체가 예. 오히려 이 대중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알겠어요.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의 증인으로 나온 그 모습까지를 포함하면 또 그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셨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사실 그 이번에 롯데 경영권 분쟁이 재벌의 민낯을 드러낸 그런 거였고 또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습이랄까 대책으로 이 롯데에서 신동빈 회장이 여러 차례 뭐 사과 성명도 내고 또 8월 말에는 아마 도하신문에 광고도 내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영 투명성 또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인 책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이미 밝혔는데 그거의 반복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실천이겠죠. 뭐 오늘 좀 밋밋했다고 예,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질문이 그렇게 예. 좀 뭐 송곳 질문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거 어떻게 그래서- 봐야 됩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업 프렌들이 정책은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네. 기업 프렌들이 풍토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24,00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이 일이 없었으면 그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국감은 어떻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롯데 내지는 신동빈 회장이 국민의 정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 압력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만약에 이런 시기라고 하면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때리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제도는 정치권이 만들어 주더라도 풍토와 인식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 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로 국감이 치러졌는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동의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신동빈 같은 경우는 회장 같은 경우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처음 부각이 됐고 되게 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사면을 앞두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사면을 앞두고 또 사면 복권을 앞두고 또 이런 중요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투자를 몇 개 했다 이런 발표는 요란하게 하다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롯데가 국민들께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감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은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네. 정말 약속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두 분이 다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하여튼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야당 의원 질의 이거가 왕자의 난이 끝났느냐? 네, 끝났습니다.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걸 국감 질의라고 합니까? 또 여당 의원 질의도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 지금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이런 걸 물어봐야 됩니까? 두 분 다 의원 지내셨잖아요. 아니, 국감이라고 하는 게 의원 질의 시간 자체가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년 농사라고 할 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의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야단을 들고 증인 채택하느라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렇게 몸싸움까지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현명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상당히 고 박사님 지적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고 박사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예. 그동안 롯데가 어떻게 비쳤는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질문까지 했겠냐고 가장 물론 원초적인 그렇습니다. 질문 예. 그러니까 누구를 응원하냐 너는 한국 사람이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나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질문 나오는 자체가
그렇죠. 예. 얼마나 한심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롯데그룹이나 네. 예, 신동빈 회장 가족들이나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나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예, 제가 더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야당 쪽 얘기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혁신안은 통과가 됐고 네.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강행하겠다, 추석 전에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우선 이 재신임과 관련된 여러 반응들부터 저희 기자가 리포트 준비했는데 보시고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신임 이야기 이미 다 드렸죠. 새로운 이야기 없습니다. 추석 후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국민들께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신임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시점이 언제다? 이런 많은 얘기 드렸고 어제 중앙위원회 의결로 보여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잘 분석해서 당대표에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가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또 최재성 총무본부장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모두 15명이 뜻을 모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어제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로 당대표 재신임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신임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을 문 대표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내 통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유한다. 단 살신성인의 의미는 사퇴 요구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야권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이대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이제 문 대표께서 나를 흔든다, 내가 대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던진 저는 뭐 이렇게 수순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 혁신안이 통과는 누가 보더라도 통과될 거라 다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후유증을 좀 많이 남겼는데 여기서 또 많이 재심을 또 하게 되면 어쨌든 찬반 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승자가 없고 당에 내가 상처만 남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빨리들 만나서 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국민들한테 불신이 너무 큰데 또 이제는 선거를 못 치른다고 하는데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꿀 것이냐. 이 지혜를 모으는 게 훨씬 급하다 지금. 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같다고 봅니다. 예. 네, 짧게 하시죠. 예. 다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는 그 헌법 61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입법활동, 예산심의, 민의 수렴들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고요. 더욱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는 야당으로서는 최고의 정치의 어떤 하나의 공세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비정이나 또 부족함을 질타하고. 그런데 바로 그 국정감사가 9월 10일 날 시작해 10월 8일까지 가게 돼 있는데 그 9일 날 저녁에 문재인 대표께서 이 신임 투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어제 이런 그 과정이 쭉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민은 압니다. 이 혁신 경쟁이 아니고 당권 경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줍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신임 투표도 시간이 없어서 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와 계십니다만은 네. 그 신임 투표 다 압니다. 그 절대적으로 이 문 대표한테 유리한 그런 과정인데요. 여세를 몰아서 거기까지 가겠다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하튼 야당이 본연의 국회로 돌아와서 네. 민생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김성동 전 의원 뭐 이 여론조사 전문가 개신민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재신임 투표하면은 통과되는 거가 유력한 건가요? 이 새누리당을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서치가 지난 새누리당 지지자는 게 뭐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지지자.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주한 항구의 의뢰를 받아서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10명 중에 6명이 조금 넘는 61.8%로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신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난다 하더라도 그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장성 의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은 네. 이 조사 결과에서 광주 전라의 민심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0.1%, 당대표 유지는 이 39.7%로 나타나서 그 길은 딱 반으로 나누어져서 알겠습니다. 골은 깊어질 뿐이거든요.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 지표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지금 해석해 주셨는데 재신임은 되겠지만 재신임을 강행하면 재신임은 되겠지만 내용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중진들이 오늘 중지를 모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